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바이크, 오토바이를 만드는 제조업체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에 있는 공장 생산시설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예, 조금 생소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어요. 이제 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의 모터사이클, 바이크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야말로 미국 남성의 상징으로 불리는 회사입니다. 음흠. 젠더 감수성에 조금 위배되는 표현이지만 할리는 미국 백인 남성의 마초 심리를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리 데이비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무역전쟁의 유탄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EU, 유럽 이쪽이 지금 퇴로가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결단코 미국 주류 자본이 좋아할 행동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라는 건 세계 자본이 원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구축된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자본이 제일 꿈꾸는 세상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이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물건이 팔릴수록 이익이 막 늘어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잘 팔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유리하고요. 게다가 물건을 팔수록 이익이 많이 남기 위해서는 노동자 임금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노동자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줄어들면 됩니다. 그러려면 미국에는 중국산 저가 물품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거대 자본 입장에서는요.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떨어질 테니까요. 박정희가 1970년대 악랄하게 저고가 정책, 쌀값을 누른 이유도 그런 겁니다. 쌀값을 최대한 떨어뜨려서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 노동자들의 생계비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애써서 세계 거대 자본들이 이런 착취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트럼프가 다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월가 입장에서 보면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는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막 학을 띠고 반대 성명을 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할리 데이비슨이 왜 공장을 이전하느냐? 트럼프의 미국이 EU, 유럽이 수출하는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물렸어요. 그런데 유럽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22일부터 미국 기업인 할리 데이비슨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25% 추가 보복 관세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에 수출을 할 때 평소에는 6%였던 관세가 갑자기 31%로 폭등을 해버렸어요. 유럽에서 판매되는 할리 데이비슨 제품 가격이 갑자기 한 25%가량 올라버리게 된 겁니다. 경쟁력을 심각하게 상실하게 되죠. 이걸 명분으로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할리 데이비슨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유럽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공장에 대한 거니까 공장을 아예 태국 같은 것으로 옮기면 저 관세는 피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설명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폭풍 트윗을 날리면서 할리 데이비슨을 비난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럴 때 제가 만약에 슈퍼그레이트라고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기억이셔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못하겠네요. 네. 근데 여기에는 슈퍼그레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좋아할 때문이니까요. 예. 트윗에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 밖으로 나가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금을 안겨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예. 엄청난 협박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를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뉴욕타임즈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할리 데이비슨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영국의 진보일간지 가디언도 미국과 주요 교역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충격을 명료히 보여주는 사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의 요약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보죠. 제가 일단 이 소식에 왜 많이 놀랐냐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회사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바이크 회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일단 할리 데이비슨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회사 바이크 모양이 아주 특이하죠. 예. 굉장히 모양이 장대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는 왠지 꼭 가죽 점퍼를 입고 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어마무시합니다. 부르릉 부르릉 진짜 아주 독특한 커다란 엔진 소리가 나는 그런 바이크예요. 원래부터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이런 바이크를 주로 만들었는데 1960년대에 굉장히 큰 경영 위기를 맞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바이크 업체가 혼다인데 혼다가 할리 데이비슨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아주 경량급의 바이크. 굉장히 예쁘고 잘 빠지고 소음도 작은 날렵한 바이크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을 뺏긴 할리 데이비슨이 혼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경량급 바이크 개발에 나서요. 그런데 여기서 혼다한테 박살이 납니다. 아하. 이게 얘 작고 가벼운 거 만드는 데에는 일본 애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미국 음. 기업들이요. 예, 예.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할리 데이비슨이 멋지게 부활을 하는데요. 이 부활한 스토리는 웬만한 경영학 교과서, MBA 과정에서 기업 전략을 배우는 교과서에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례예요. 예. 어떤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여러 가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싸워라. 요 전략을 제일 잘 보여준 곳이 할리 데이비슨이었거든요. 할리 데이비슨은 어떻게 하냐면 위기를 맞았을 때 위기 탈출 방안을 할리의 정체성을 찾자로 정합니다. 할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남성성, 마초성 이런 거죠. 그래서 할리가 경량급 바이크를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거대하고 마초적인 바이크를 만드는 전략으로 선회를 해요. 그래서 이때 할리 데이비슨이 내세웠던 광고 모토가 독수리는 혼자 비상한다 였습니다. 우리 할리 타는 사람들은 째째한 비둘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하는 말로 나 남자다잉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겁니다. 얘네들이요. 근데 이 전략이 멋지게 성공을 해요. 여기에 푹 빠지는 마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리만을 고집하는 남성들이 할리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렬한 마초 남자들의 지지 덕에 할리 데이비슨은 최근 30년 동안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10년 전에는 유럽에도 진출을 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할리가 의외로 굉장히 친노동자적인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그 할리 경영자들이 친노동자적이거나 진보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리를 가장 즐겨 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백인 노동자들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할리의 최대 고객은 러스트벨트의 뚱뚱한 백인 남자들이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초성이 풀풀 풍기는 수염 확 기르는 이 백인 남자들이 할리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리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큰 고객이 바로 그 백인 노동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노조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래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노조를 박살내는데 혈안이 되는데 할리만큼은 노조를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해외로 공장을 막 옮기는데 할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 이전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이전을 하면 자국 백인 노동자들이 열받아 하거든요. 고객이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할리는 전통적으로 자국 노동자들의 심기를 구조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서 공장을 이전한다는 생각을 못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리가 이번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진짜 놀란 겁니다. 우와, 할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저는 할리는 절대로 공장 이전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빨리 할리가 제일 먼저 미국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저한테는 매우 상징적이었어요. 예. 여러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할리가 사실은 원래부터 내심 노동 비용이 싼 해외로 나가고 싶었는데 자국 노동자들, 소비자들 눈치를 보느라 못 나가던 참에 트럼프가 뺨을 때려준 거죠. 그래서 찬스다. 요때 나가자. 핑계거리 생겼을 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 원래 나가려고 속으로 꿍꿍이 치고 있다가 비겁하게 내가 관세 매긴 걸 핑계로 나가? 이런 류의 지금 트윗을 트럼프가 날리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미국 자본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호무역이 얼마나 미국 자본들에게 짜증을 일으켰으면 어지간하면 미국을 떠날 일이 없었던 구조였던 할리조차도 거의 뭐 트럼프 엿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총대를 메고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미국의 자본과 대립을 점점 세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할리가 이번 공장 이전을 한 건 트럼프한테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트럼프 보호무역의 명분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할리가 미국을 떠나버리면 자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자본들은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할 조짐이 지금 곳곳에서 보입니다. 못을 만드는 업체, 꽝꽝 내리박는 망치로 박는 못이요. 못 만드는 업체 중에 미드콘티넌트 스틸 앤드 와이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노동자 60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한 규모는 작은데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못을 만들려면은 철강을 가지고 못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수입 철강에 관세를 때리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못을 만드는 회사는 원재료 값인 철강 가격이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립니다. 약간 보면 트럼프 정부의 엿먹어라 뭐 이런 불만 표시 방식인 거예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야, 우린 노동자 해고해버릴래? 뭐 이런 지금 태도를 미국 자본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자본의 갈등의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더 커져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오늘의 주제 같은 건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걸 별로 반성문이라고 해야 할지 반성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반성문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요즘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이나 특히 조선일보 우리 그 정상근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걸 보면 조선일보가 뭐 반미 드립치고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반 트럼프, 반미 성향을 내보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웃기죠 일단. 그리고 이게 비웃을 만한 사안이기도 해요. 예, 예, 예. 남북 평화가 정착되려고 하니까 안보파리 하던 새끼들이 하다가 이제는 미국 대통령을 까고 앉아있네. 아주 지랄이 풍년이세요. 뭐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대목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진보 진영에 대입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그냥 저한테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저는 이 우스운 꼴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정서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꽤 심해요. 인권 문제에 대한 천박한 인식, 약자에 대한 저는 비열한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줄반장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도 상당히 강합니다. 고백을 하자면요. 그런데 정작 이 천박해 보이는 지도자가 매우 품격 있는 진보라고 믿었던 오바마도 풀지 못했던, 그러니까 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조중동이 반미하는 게 와 웃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은요. 야, 이제는 진보를 자처하던 이완배가 미국 대통령을 빨고 있네. 이 비아냥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반성과 성찰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싫지만 한반도 문제는 잘 됐으니까 응원하는 척하자. 요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결론을 안 내리고 쓱 넘어가면 앞으로 벌어질 이런 돌연변이 상황에 대한 연구를 못하게 됩니다. 냉정한 분석을 할 용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또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고스톱쳐서 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우연히 겹쳐서 저런 또라이가 나왔으니 앞으로는 저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분석해서도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트럼프가 이뤄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사적인 진전을 이 두 사실을 두고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만악의 근원이다. 전적으로 또라이다. 라는 제 기존의 생각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아냥과 비판은 제가 감수를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등장을 했을 때 제가 몰랐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걸 대하는 제 태도는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얄팍한 지식을 기반으로 너무 빨리 재단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는 또라이다. 노동자들을 비열하게 속이는 속임수주의자다. 표나 긁어먹는 자다. 라는 시각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지 300년 가까운 자본주의 역사에서 트럼프는 매우 독특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요. 아주 의미 있는 미국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현대 자본주의가 정착되고요. 미국이 최강대국에 오른 이후에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도 미국의 주류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통령이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꼽자면 루즈벨트 정도 되는 건데 루즈벨트를 빼고 나면 민주당 대통령들도 전통적으로는 과거에 금융자본하고 결탁이 되게 강했고 1990년 후반 이후에는 IT 자본하고 상당히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1980년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금융자본과 군수자본이 아예 결탁해서 공화당 정부를 밀기 시작했고 미국 정치를 좌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러면 기존의 제 상상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미국 지도자는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도자, 즉 요 말은요.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는 지도자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이 여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본 편이 아니면 노동자 편이라고 이분화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지도자는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냉정하게 말해서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본 편이 아니에요. 할리 데이비슨이 지금 미국에서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증오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미국의 주류 자본이 트럼프에 대해서 적대감 날을 세우는 걸 보면 트럼프는 절대로 지금 주류 자본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노동자 약자 편이냐? 이것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트럼프가 노동자 편을 드는 척을 하는 건 그게 자기 인기를 끄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본가의 관계에서 노동이 약자이기 때문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전략으로 멕시코 이민자들을 짓밟거나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건 그냥 해요. 약자들을 막 짓밟습니다. 즉 트럼프는 약자로서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노동자 편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익만 찾는 포퓰리스트지 자본의 편도 아니고 노동의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로 독특한 정치 지도자라는 거죠. 일단 주류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 이거요. 군수자본 이해가 개입되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는 미국 군수자본이 원하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해버리잖아요. 왜? 군수자본이 나랑 뭔 상관이야. 나 노벨상 받는 게 더 중요한데 하고 자본하고 거리를 확 두고 이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존 지식으로는 해석하기가 불가능했던 새로운 사회의 정치적 현상이 이 포퓰리스트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친자본, 친노동으로 양분됐던 제 짧은 시각을 벗어난 새로운 중간쯤 어디에 매우 독특한 자본과 거리를 확 둔 새로운 세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 오성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대표적인 곳인데 여기 코미디언 출신이 만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당이죠. 그런데 이 정당을 진보로 봐야 되느냐 보수로 봐야 되느냐 무지하게 애매합니다. 이 오성운동이 강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진보적일 것 같죠. 그런데 지금 극우파하고 손을 잡아서 집권 세력이 됐어요. 난민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나 보수로 싹 한 칼로 잘라지지 않는 자본도 뭐 나랑 상관없고 노동도 나랑 상관없고 내가 표 많이 얻으면 나는 뭔 짓도 한다라는 이런 아주 독특한 스펙의 정치 세력들이 지금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특이하게도 심각하게 자본하고 거리를 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제 공부가 부족해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건 주류 자본과 거리를 확 두니까 세상이 정말 희한하게 빠른 속도로 바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그렇죠. 이거 군주 자본하고 결탁되면 절대 이까지 못 올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트럼프라는 존재를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상또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존의 제 생각을 오늘 정식으로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조중동이 반미를 외치는 것을 비웃을 것만큼 제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웃음을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주류 자본과 거리를 둔 포퓰리스트,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트럼프의 행보를 매우 신박한 신선한 정치 행위로 보고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놈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함께 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연대의 가능성을 두고요. 자본과 거리를 둔 그 지점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기엔 이르지만 인내심 있게 함께 한국 사회가 좀 제가 가졌던 이 고민들을 도와주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 하시겠다는 말씀에 뭐 저도 많이 공감하지만은 하지만 트럼프가 말이죠. 워낙 철학이 얕은 사람이라서 예컨대 거대 자본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준다. 트럼프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수 접는다든지 이런다면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붙겠죠. 포퓰리스트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직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내심으로 좋게 보지는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참 이거 진짜 트럼프는 정말 희대의 지도자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정말 많은 의미에서 정말 역사에 남을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